동차 합격하면 저희가 윤도쌤이랑 인간마차 해가지고 유튜브 올려주기로 했어요. 그죠? 너무 잘한 친구고. 자, 이제 가장 중요한 컨텐츠 가볼게요. 올해 1차 합격생 인터뷰. 자,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. 그죠?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배워서 해야겠다. 나보다 1년 먼저 겪은 이 수험생들, 심지어 합격생분들의 어떤 태도, 방법 이런 걸 배우셔야 돼요, 지금. 그래서 제가 인터뷰를 어떻게 했냐면, 자, 올해 합격 어떻게 할 수 있었냐? 심지어 불시험이 했는데 어떻게 합격할 수 있느냐? 그리고 혹시 과거로 돌아가서 조금 더 이렇게 이제 방법을 알았으니까 다시 돌아가서 혹시 타임머신 타고 가서 공부를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? 요 두 가지를 물어본 거예요. 자, 1차 시험 전까지는 수시생은요 합격이 확신이 살 들지 않아요. 그러나 잘 봐서 놀랬다. 왜 그러냐? 일단 아무리 지치고 힘들어도 이 친구도 회사 다니시다가 온 친구여가지고 매일 보면 학원에 그냥 매일 와. 그냥 토요일 이런 것도 없고 그냥 학원에 와 있어. 그냥 힘들어도 그냥 회사 나가듯이 오는 거야. 요런 마인드 제일 좋아. 공부가 힘들어요 하는데도 나오는 사람이 있고, 힘드니까 좀 쉬었다 하자 이런 사람이 있는데, 그냥 이거는 회사 가듯이 나오는 거야 이제. 그래서 꾸준히 앉아있었던 게 좋은 작용을 했고요. 내가 이걸 잘 아나? 내가 잘 이걸 모르나? 요거는 객관화도 중요하지만 또 멘탈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나는 된다, 이런 긍정적 마인드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. 그죠? 나 무조건 돼, 나 열심히 했으니까 되지, 이렇게 가셔야 돼요. 내가 될까? 안 되면 어떡하지? 떨어지면 어떡해? 창피하네,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나 돼, 합격이야. 세무사 너무 김칫국은 또 그런데 약간 이게 중간 접점 느낌으로 되면 너무 좋겠다, 될 거야, 된다, 이렇게 가야 돼. 그죠? 믿어야 돼. 자꾸 믿어야 되고. 고득점은 진짜 회독이 답이다. 전 이해 위주로 공부를 해야 되는 성격이기 때문에 처음에 개념이 이해될 때까지 특정 주제를 하루 통으로 보냈다는 게 하루 종일 그것만 봤다는 거야. 자, 예를 들어 뭐 의제배당, 충당금 이런 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, 자, 이런 거가 이해 안 돼서 하루 종일 의제배당 봤다는 거야. 자, 근데 지금 다시 봐도 어려워. 의미가 없었다는 거죠. 의미가. 그래서 처음 딱 배웠을 때 뭔가 심상치 않은 주제로 느껴지면은 이해 안 되는 부분은 과감히 넘기는 것도 꽤 중요하대요, 지금. 그리고 그 주제 자체를 버리라는 게 아니라 이해 안 되는 부분만 과감히 넘기는 것도 필요하다. 일정 시간을 들여 적당히 이해하는 건 필요하지만 이해될 때 보는 거는 후회스럽다는 거죠. 지금 합격생도 후회스럽다, 합격생이. 자, 두 번째 합격생 만나보죠. 세법 개론 기본서를 본 다음에, 자, 요약서로 부족한 부분, 모르는 부분 체크해 가면서 공부했고요. 외워지지 않는 조문은 포스트잇에 적어 독서실 책상에 막 덕지덕지 붙여놨대요. 그랬던 것 같아. 마지막에 저희가 시험 한 달 전인가가 막 찹쌀떡 같은 거 막 독서실에 남아있는 분들 돌리고 그랬는데 포스트잇 많은 책상이 있었어요. 그래서 틀린 지문이 왜 틀려졌는지, 이런 거를 왜 잘하냐면 오답 노트를 잘한 거야, 이 친구는. 장점이, 내가 이 지문을 모르는구나, 이 지문이 헷갈려 하는구나, 이거를 자꾸 파악한 게 굉장히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모르는 게 있으면 답지를 보기보다는 기본서나 요약서에 해당 주문을 찾아봤다. 굉장히 바람직한 공부였고요. 자, 문제만 여러 번 풀면 반복해서 답이 외워지겠다는데 이를 방지하려고 했다. 자, 해설을 바로 봐버리면 답을 외우는 느낌이 들어서 이론서를 많이 찾아봤다, 이랬죠 지금. 그리고 이게 또 아무래도 좀 신학생들을 보니까 광고 효과가 들어간다는 좀 이해해주세요. 제가 시킨 게 아니에요. 저는 진짜 앞에 구간 물어봤는데 훈협쌤이 제작하신 문제를 풀어보는 게 큰 도움이 됐습니다. 자, 그랬대요. 그리고 다음 페이지. 자, 이 친구는 또 살면서 공부를 제대로 한 적이 없었대요. 자, 근데 이 친구 7월에 시작해서 세무사 1차 현재 실강생 기준으로 평균 제일 높은 친구예요. 고득점 평균 70점이 넘은 친구야. 지금 평균이 원래라면 80점도 넘었을 친구야. 자, 불시험인데 70점 넘은 게 올해는 최상위 영역이거든요. 자, 근데 공부도 안 해봤대. 공부 습관이 없는데 일단 잘 모르기 때문에 학원 커리큘럼 무작정 따라했다. 그래서 첫 번째가 기본반 듣고, 객관식 듣고, 최종 마무리 듣고, 시험 2주 전인가 1특까지 그냥 다 들었다.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공부를 안 해도 이 수업만 들어도 강제 사회독이라서 개인 공부를 제대로 못 하셔도 최대한 대비가 되었다. 그리고 객관식 책에 있는 문제들은 기출문제들이 그동안은 앞에 우리 난이도가 급격히 어려워졌잖아요. 그럼 그동안은 좀 했다는 거야. 비슷했다는 거야. 그럼 그 문제를 좀 여러 번 풀다 보면은 나 이제 좀 잘하네, 잘 풀리네, 약간 요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, 자, 요즘은 좀 어렵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쪽지 시험에 계속 나눠주는 거예요. 자, 여러분을 계속 괴롭혀줘요. 자, 알 때쯤 또 문제 풀어보면 겸손하게 다시 공부해야겠구나, 요런 거를 좀 작용을 해가지고, 자, 이제 지엽적인 내용 중에서도 시험에 나올 만한 포인트들이 다 들어있는 퀴즈까지 풀어야지만 합격에 큰 도움이 됐다. 고득점 합격자고요. 자, 조언. 좀 약간 재수없는 스타일이긴 한데 이 정도면 고득점이라 생각하지마. 근데 팩트여서 리스펙이 돼야 돼요.
그죠? 재수 없는 게 아니라 리스펙으로 바뀌었어요. 실제 고득점이니까 너무 잘했어, 그죠? 그래서 더 높은 점수를 받으려면은 실수 안 하도록 뭐 체크하는 훈련을 좀 더 할 것 같다. 왜냐 시험 지나서 보니까 쉬운 문제를 실수 틀린 문제가 많기 때문에 자 방심은 금물. 그냥 결론은 방심은 금물. 잘해도 방심은 금물. 자 너무 잘한 친구였고요. 자 동차 기대하고 있어요. 동차 합격하면 저희가 윤도쌤이랑 신노년부터 강남역까지 그 마차 인간 마차 해가지고 유튜브 올려주기로 했어요. 그죠? 너무 잘한 친구고. 자 마지막에 이 친구 마지막 할 거예요. 이 친구도 고득점 합격. 아까 그 친구 2등 실강생 2등 합격. 자 기본반 전월 출석 다장 기본인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. 몇 달 내내 이렇게 학원을 매일 9시까지 나와가지고 뭐 6시까지 공부하고 10시까지 막 복습하고 이게 만만치가 않은 일이야 사실은. 이것만 버텨도 상위권이에요. 제가 근데 진짜 그래서 회사 간다고 생각해야 돼. 그냥 회사 출근하는 느낌으로 간다고 생각하지 학원 간다 해서 오늘 좀 비 오니까 하루 쉬고 어차피 인강 넣어주시니까 오늘은 인강 들어야지 요면 안 돼. 뭐 인강생은 계속 스터디 카페에서 꾸준히 스케줄대로 듣고 시간생은 시간씩 이렇게 자기 루틴 전원 출석. 자 보강까지 모두 출석. 자 수험에 혹시라도 빠졌다. 남자분들은 예비군 가는 경우 있거든요. 자 그래도 무조건 듣고 다음 수업을 들어야 되는 게 자 세법은 앞부분과 연결이 많이 돼서 한 번 빠지면 다음 수업 이해가 안 되고 버릴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빠지지 말라는 거고. 자 버리는 게 최소한 똑같은 말이죠. 자 완전히 이해 못해도 최대한 해라 이런 얘기고요. 재무원과 1차 과정에서 더 열심히 하며 이 친구는 원가 때문에 지금 동차 합격을 좀 기대를 좀 안 하고 있어. 원가가 발목을 잡은 케이스야. 1차는 그래도 원가가 15문제고 절대평가 합격이니까 원가 못하는 게 그렇게 드러나지 않았는데 2차는 이게 생각보다 원가 40점이 커 이게. 그래가지고 원가를 1차 때 잘 잡아두면 2차 때 거의 안 하셔도 돼요. 뭐 아예 안 하진 않지만 실제 그 앞에 아까 그 고득점 맞은 친구는요 원가를 너무 잘해서 2차 때 할 게 너무 많으니까 원가를 안 했대요 거의. 근데 40점 중에 36점 맞았어. 그러니까 원가도 한 번 잘 잡아놓으면 안 까먹는 과목이라는 거예요. 또 이런 생각도 잘 하시고요. 자 이분은 원가 못해서 지금 2차 고생 중. 그래서 동차생인데 지금 원가 다시 듣고 있어. 자, 재무세법은 100점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. 과목 특성상 100점이 나온 사람이 없지만 자 원가 100점은 종종 떠. 1차도 2차도 2차도 이런 것도 좀 중요하고. 자 기본반 때 좀 내가 좀 더 실력이 있으면 저는 이제 문제집을 많이 나눠주기 때문에 그걸로도 충분한데 혹시 더 여유가 된다면 객관식 문제집을 미리 사서 푸는 것도 이분은 도움이 되었대요. 근데 이 친구는 사실 기본 좀 베이스가 있어서 그런 거기 때문에 이걸 또 반드시 무조건 따라 하실 필요는 없어요. 한번 좀 인강을 듣고 실강을 들은 케이스여서 기본반이 2회독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. 자 그리고 문제 나눠주는 거 무조건 필수임. 진짜 좋음. 죄송하네요. 자 제작 문제 다만 어려움. 자 훈련세 문제를 다방면으로 공부해서 놓치기 쉬운 법조문 기출을 출제하기 때문에 자 생소하지만 실제 시험에 나온다고 생각하시고 한다. 실제로 많이 뜸. 우리 과거 기출이 그대로 나오면요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지 않아도 돼요. 그냥 처음부터 문제만 그냥 외워서 들어갈 것 같아. 운전면허증처럼요. 그죠? 근데 우리가 그 정도보단 더 어렵게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시험에 잘 나오는 것도 해야 되지만 안 나온 주제까지 하는 게 마지막 목표야. 이렇게 불시험일 때는. 그죠? 근데 여러분이 이제 기존의 기출문제 한 15년치가 다 풀린다고 절대 뭐 떨어지지 않겠다. 오르면 요즘은 큰 코 다칠 수 있다는 거야. 이게 생소하고 안 나온 지문들을 껴서 낸다든지 계산 문제는 기존에 나왔던 거에 한 2줄 더 있다든지 그 2줄을 모르면 풀 수가 없어. 그죠? 그거까지 딱 해야지 안전조점수야 이게. 안전조점수. 그죠? 그 느낌을 받아야 돼. 그 느낌. 그래서 처음 모의고사 볼 때는 스트레스 받아도 나중에 이제 시험장 들어가면 이게 진짜 나왔다. 진짜 이거 훈련한 건데 나왔다. 이렇게 돼버리는 게 최고의 시나리오죠 지금. 그죠? 그런 거를 저는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는 거예요.